이제 조선 제1의 협객 김도환은 서서히 몰락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의 배짱은 여전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김도환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재팀은 김도환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박정인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찬호 비서관이에요. 여고 영어 교사였던 그녀는 58년부터 김도환과 함께 정릉의 집에서 살았는데요. 어딘데요, 집이요? 다시 찾아가 본 그 집은 불타버려 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김도환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듯 집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마지막이네 오늘. 오늘 SBS에서 이렇게 답사하러 왔는데 불이 나서 이 야구방마저도 이거 마지막. (1972년은)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켰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통과 이틀 전 김도환은 아침부터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함께 나가자고 했던 부인에게 김도환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고 저녁에 영화를 보자는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왜 기분 이상해서 내 따라 놨은다니까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래요. 그 가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안 보일 때까지 여기 서서 내가 쳐다봤어 그 뒷모습을. 그게 마지막이야. 김도환의 전화를 기다리던 그녀는 저녁 늦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 호텔방에서 김도환 씨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호텔로 뛰어갔지만 그녀는 김도환을 만날 수 없었고 금방 자리를 뜬 듯 테이블 위에 넉 잔의 컵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컵을 보는 순간 박정인 씨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3분의 2만 먹고 그 잔이 한 잔 있더라고. 그냥 뭐 영감이 마셔가지고 쓰러진 건지 쓰러져서 모시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웨이터가.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호텔 직원의 말을 듣고 고려병원으로 간 그녀는 응급실에서 낯선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김도환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그러나 그들은 곧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보지도 못한 청년이 몇 명이 키도 크고 운동한 사람이 응급실에 영감이 있는데 있더라고. 그리고 접수하고 오니까 그 아까 있던 분이 한 분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고 물어보려고 와보니까 하나도 없어 응급실에. 당시 김도환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진료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쓰러진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혈압이 260까지 올라가 있었고 의식불명의 상태였습니다. ICU에 계시다가 중환자실 계시다가 하여튼 이렇게 좀 가망 없는 퇴원. 네, 돌아가셨는데. 예. 그리고 자택으로 옮겨지자마자 김도환은 사망하고 맙니다. 김도환의 알려진 사망 원인은 뇌출혈,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싸움으로 다져졌던 김도환은 누구보다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평상시 혈압이 높았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것도 낯선 장소에서 쓰러진 것일까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김도환의 죽음 뒤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침까지도 멀쩡했던 김도환은 왜 그날 갑자기 쓰러진 것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망 일주일 전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내하고 차를 대접하려고 나갔다가 이렇게 엿들으니까 김현님 뭐가 불만이셔 이러더라고요. 오물투척 사건 이후 6년간 김도환의 집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자주 들렀고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김도환은 자신을 내버려 두라며 매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일 인물들이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은 11월 19일, 바로 김도환이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김도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김도환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뇌출혈. 강골체력으로 유명했던 김도환은 당시에는 6년간의 테러의 위협과 협박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람들은 테러에 의해 김도환이 죽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뇌출혈로 조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팀은 당시 의사를 수소문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그 치료하셨던 취재팀은 원장님. 당시 응급실 레지던트였던 손관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는 김도환에게 테러의 흔적을 보지 않았을까요? 환자는 혼수 상태로 입원했고 검사 결과는 그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외상은 없는 걸로 합니다. 하지만 손관수 씨는 멀쩡하던 사람이 혼수 상태가 되려면 그만한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60. 외상은 없었고 예. 갑자기 그냥 화를 내게 했다든지 그러면 누구나 부르스는 혈압이 올라가지. 그러면은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만일 약속 장소였던 호텔 방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김도환을 병원에 데리고 온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떤 작가를 만났어요. 미국을 여행을 하다가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때의 지금 말하자면 안기부 중앙정보부였다 그러죠.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김도환 씨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김도환의 죽음에 중앙정보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장남 김경민 씨도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온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부장씨입니다. 이우락 씨. 네. 이우락 씨가 아들 한번 보자. 그래서 중앙정보부실에 가서 이우락 씨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지금 내 나이 땐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때 내가 섬뜩하고 아주 기분 나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와의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김도환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6년간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그는 서서히 죽어갔고 결국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은 아닐까요? 54살에 돌아갈 연령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원체 건강했으니까. 그분이 병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누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당해서 일치단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돼. 하여간 김도환 형은 너무 일찍 돌아갔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김도환이 쓰러진 당시 상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진실을 한번 밝혀줬으면 싶은 그런 그 생각이에요. 진짜 궁금하고, 마지막에 그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뭐 양심선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와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도환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뇌출혈. 누군가에 의한 사망 조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수히 나돌던 소문처럼 테러에 의한 죽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도환에 대한 계속적인 협박과 정신적인 불안감 조성 등 고도의 심리전을 통한 간접살인의 의혹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